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우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빛나는 우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내가 살아갈 우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이미 사업에 성공한 내가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상과학 영화나 영성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은 평행 우주라는 개념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를 가장 깊이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중 상당수는 평행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초능력이나 신비주의 자체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현재 과학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과학자들이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에요. 평행우주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인류가 만든 이론 중 가장 정확한 이론으로 평가받아요. 반도체, 레이저, 컴퓨터, 스마트폰, 현대 문명의 상당수는 양자역학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세계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 하나는 관측되기 전까지 한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는 상태, 즉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유명한 사고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관측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양자역학의 해석은 크게 갈립니다. 가장 오래된 설명인 코펜하겐 해석은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1957년 물리학자 휴 에버렛 3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왜 가능성이 사라진다라고 가정하는가? 그는 말합니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갈라진다라고.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고양이가 죽어있는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 커피를 마셨다면 커피를 마신 우주와 차를 마신 우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해석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수학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에요. 현재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다세계 해석을 유력한 후보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영원한 인플레이션과 거품 우주예요. 이제 시선을 우주의 탄생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론은 빅뱅 이론이에요. 하지만 빅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우주는 이렇게 평평한가? 왜 우주의 온도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플레이션 이론이에요. 1980년대 앨런 구스는 우주가 탄생 직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순간적으로 팽창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수많은 관측 결과와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이후 안드레이 린델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서는 멈추고 어떤 공간에서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멈춘 공간은 하나의 독립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우주가 계속 탄생됩니다. 마치 끓는 물 속에서 수많은 거품이 생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를 거품 우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우주는 그 수많은 거품 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와 전혀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들이 무한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은 우주 배경 복사의 이상 신호예요. 평행우주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수학 계산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관측 데이터 속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우주 배경 복사,
영어로는 CMB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의 빛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주의 아기 사진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콜드스팟, 즉 차가운 점이에요. 주변보다 비상식적으로 온도가 낮은 거대한 영역입니다. 또한 예상과 다른 비대칭 구조도 발견되었어요. 문제는 현재의 표준 우주론만으로는 이 현상들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우주론자들은 과감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혹시 과거의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와 충돌했던 흔적은 아닐까? 물론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는 초거대 공허 영역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행 우주는 관측 불가능한 상상 속 존재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의 설명 후보 중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진실은 끈 이론이에요. 10의 500제곱개의 우주. 이제 이야기의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물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힘을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끈 이론이에요. 끈 이론에 따르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끈입니다. 문제는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 외에 추가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혀 있느냐에 따라 우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가능한 조합이 10의 500제곱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즉, 서로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진 우주가 엄청난 규모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리학자 레너드 서스킨드는 이 거대한 가능성 공간을 랜드스케이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 광대한 풍경 속 단 하나의 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실은 블랙홀 정보 역설이에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죠. 그런데 1970년대 스티븐 호킹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킹 복사를 통해 천천히 에너지를 잃고 결국 증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블랙홀이 사라지면 그 안에 있던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이에요. 현재 과학계는 완전한 답을 얻진 못했어요. 다만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일부는 블랙홀 내부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가능성을 제안하죠. 특히 리 스몰리는 우주 자연 선택 이론을 통해 블랙홀이 자손 우주를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했어요. 마치 생명이 번식하듯 우주도 새로운 우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현대 우주론이 진지하게 다루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진실, 미세 조정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요. 중력이 조금만 강해도 별은 너무 빨리 붕괴합니다. 조금만 약해도 은하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전자 질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화학 반응이 불가능해져요. 핵력의 세기가 달라져도 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수많은 수치들이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를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설명은 모든 가능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불가능한 우주는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서만 누군가가 왜 우주는 이렇게 특별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를 관찰자 선택 효과 또는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특별한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우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평행 우주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6가지 과학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평행 우주는 증명되진 않았어요. 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이 6가지 이론이 말하는 방향은 모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가능성은 하나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말합니다. 우주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끈 이론은 말해요. 실현될 수 있는 현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블랙홀 이론은 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우주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세 조정 이론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확률의 결과라고. 결국 이 모든 이론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요. 정말 현실은 하나뿐일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살의 어느 날, 30살의 어느 날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선택 하나,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용기를 냈고 누군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전을 했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과학은 아직 우주가 실제로 분기하는지 증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할 때마다 분기합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행동을 만들고 오늘의 행동이 1년 뒤의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10년 뒤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행우주 이론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딘가에 성공한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우주로 향하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라는 것. 어딘가에 건강한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한 삶으로 향하는 선택은 오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행복한 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가까워지는 선택 역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우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우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평행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딘가에는 포기한 나도 있을 거예요. 변명을 선택한 나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믿어준 나도 있을 거고 끝까지 도전한 나도 있을 거고 끝까지 성장한 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빛나는 우주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평행 우주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살아갈 우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전혀 다른 현실로 분기되는 바로 그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우주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